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에서 항상 말하는 내용 중에 위기인 곳에 기회가 있다고 해왔습니다. 현재 대구라고 하면 사람들은 입주 물량 폭탄이다, 정말 위험하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등의 말을 하곤 하는데 저는 지금 당장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가격은 아직도 3년 전 대비 2배가량 오른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구는 어떤가요? 지금 대구 아파트는 3년 전 가격 수준까지 떨어진 곳은 물론이고 2015년 수준의 가격까지도 떨어진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2015년도 이후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풀린 돈은 돈의 가치를 낮게 만들고 실물 자산의 가격을 올려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구는 인구수도 감소하고 대기업 등의 일자리도 얼마 없고 입주 물량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제 강의의 내용들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 강의 영상이나 문서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대구의 경우 인구수, 체급 자체가 큰 도시입니다. 대구는 현재 238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도시입니다. 서울 950만 명, 부산 335만 명, 인천 294만 명, 대구 238만 명입니다. 이 정도의 인구수라면 지금처럼 공급 물량이 많을 때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의 인구수 도시는 망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상황 그리고 향후 2년간 대구의 입주 물량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라는 지역의 가격이 영영 하락할 것 같고 미래가 안 보일 것 같지만 이러한 상황 또한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지금의 가격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무수히 많이 겪어왔습니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서울 수도권이 그랬었고 2019년도에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파주 운정 등의 2기 신도시와 다수의 지방 아파트가 그랬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지역들은 미분양도 넘쳐났고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생겼으며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 지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넘쳐날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가격은 정말 좋은 기회였었죠. 분위기가 안 좋은 그 당시에는 모두가 힘들 거라고 말하고 안 좋을 거라고 말하지만 10년, 5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가격은 너무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장의 원리는 꼭 알고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이런 원리와 그 원리를 나만의 투자 기준과 투자관으로만 만드셔도 충분히 그 10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위기일 때 관심을 갖고 공부하며 실제 매수하기까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주위 말과 뉴스, 유튜브 등에 흔들리지 않을 만한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 강의도 듣고 저 또한 이러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단기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대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대구는 현재 7년 전 가격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도 이런 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전국의 도시 중 가장 기회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대구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질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도 다른 비슷한 체급의 도시 대비 저렴한데 앞으로 더 저렴해질 거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구 아파트를 계속 조사하고 시세를 모니터링하며 아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아파트가 위기의 상황이지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대구 아파트 시장은 현재 다른 비슷한 체급의 도시 대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2015년도 수준만큼 떨어진 곳도 있을 만큼 저렴해졌는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2년간 대구 아파트 시장이 더 나빠질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향후 2년간은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2년간의 가격은 추억의 가격이 될 거고 그때 왜 대구 안 샀냐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대구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가장 위기인 상황이고 그로 인해 기회가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구의 특정 지역과 아파트에 대한 저의 투자 관점을 말해볼게요. 제가 말해드릴 곳은 대구의 서대구역 근처의 아파트들입니다. 대구 사람들은 서대구라 하면 다들 기피합니다. 바로 옆에 공단이 있지만 섬유, 염색공단 등 저부가가치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수 처리장이 있어서 악취가 나는 등의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서대구 근처 평리동과 비산동 같은 경우는 워낙 낙후되어 있어서 선호하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각종 커뮤니티에는 부정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대구 사람들이 싫어하고 천대하던 서대구 일대가 향후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강의에서도 앞으로 좋아질 곳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아질 곳이란 주변 환경이 탈바꿈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은 현재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안 좋아 보이지만 그 지역이 바뀌고 나서 눈에 보이는 순간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좋아 보여서 모두가 좋아하는 아파트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에 반해 앞으로 좋아질 거지만 지금 당장 안 좋아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아파트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근처에 어떤 게 좋아지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대구 KTX역이 2022년 올해에 생겼습니다. 현재 SRT와 KTX가 지나며 서울, 수원, 천안, 아산, 대전, 울산, 부산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에는 광역철도가 개통을 하면서 구미, 경산까지도 접근성이 좋아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KTX역 근처로 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하수처리장은 지하화하고 그 자리에 친환경 생태 문화지구와 첨단 벤처 문화지구, 그리고 문화 비즈니스 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혐오시설은 없어지고 이런 고층 빌딩과 새로운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만으로 서대구의 인식이 완전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트램 등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서대구역에서 시작하는 트램은 평리 내거리를 거쳐 2호선이 있는 두류역과 1호선이 있는 안지릉역까지 이어집니다. 네 번째로는 뉴타운 형식으로 이전의 낡은 집들이 아파트촌으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낡은 주택이 있던 곳이 재개발되면서 아파트로 전부 바뀌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택지지구나 미니 신도시와 같은 느낌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은 편의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거의 없지만 아파트가 약 8,000세대가량 들어오면 이런 시설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주변 환경이 바뀜으로써 그 가치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있는 낡은 주택과 주변 여건은 새 아파트와 새로운 상가시설, 편의시설이 들어오면서 그 가치가 탈바꿈할 것입니다. 제 강의에서도 설명했듯이 저는 현재는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곳을 좋아합니다. 현재 안 좋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나중에 좋아지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제 강의 영상과 문서를 다 보신 분들이라면 생각나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가격이 저렴한지인데요. 아무리 앞으로 좋아질 곳이라도 가격이 비싸면 그건 투자처로서는 전혀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서대구 근처의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대구 근처의 아파트는 대구 내의 다른 아파트들보다 분양가가 저렴한데요. 지금 대구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6억 이상의 분양을 하고 있고, 이미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도 이미 5억 이상의 분양을 했기 때문에 마피가 붙어도 비쌉니다. 하지만 서대구 근처의 아파트들은 다른 아파트들 대비 분양가 자체가 저렴한데 여기서 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더 저렴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은 분양권을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분양권의 경우 이 두 개 아파트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2023년 3월에 입주할 서대구 KTX 영무예 다음 아파트이고요. 두 번째 아파트는 2023년 10월 입주할 서대구역 반도 유보라 센텀 아파트입니다. 이 외에도 약 3개의 아파트가 완공이 될 예정이지만 전매 제한 단지로 재개발 입주권 물건 외에는 매물이 거의 없어서 제외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대구 KTX 영무예 다음 아파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을 보면 마이너스 프리미엄 5,500만원이 붙어서 4억 700만원이 매물이 있습니다. 이 매물은 층수도 24층으로 로얄층에 해당해서 현재 나온 매물 중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나머지 마이너스 프리미엄 4천, 5천 붙어있는 매물들은 대부분 저층이라서 저라면 고층 매물 중에 마피도 많이 붙은 매물을 1순위로 고려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네이버 호가로 나와있는 매매 가격을 보기보다는 실제 청약홈에 들어가서 발코니 확장비는 얼마인지, 중도금 이자는 무이자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보면 84 고층 분양가가 4.64억이고 발코니 확장비는 1,300만원이며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 조건입니다. 그러면 총 가격은 4.64 더하기 0.13 마이너스 0.55는 4억 2,200만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축 84 고층 기준 광역시급의 도시에서 이 정도의 가격이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광역시급 도시라면 최소 5억 이상의 가격이 형성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대구의 두 번째 아파트인 반도 유보라 센텀 아파트의 가격을 보겠습니다. 입주 시기가 23년 10월이라서 아직 조금 남아서 그런지
영무 예다음만큼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장 괜찮은 매물은 5층 마이너스 프리미엄 4천짜리의 매물이 있는데요. 층이 저층이라서 그닥 마음에 들진 않지만 총 가격을 계산해 봤습니다. 분양가는 4.64억이고요. 발코니 확장금은 1,370만원,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입니다. 계산해보면 4.64 더하기 0.13 마이너스 0.4억을 하면 4억 3,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KTX 영무의 다음은 고층을 4.22억에, 반도 유보라 아파트는 저층을 4.37억에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두 아파트의 입지 차이가 엄청 크지 않으므로 KTX 영무 예다음이 더 낫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파트를 매수하는 타이밍은 언제가 괜찮을까요? 저라면 내년 입주 시기에는 더 떨어질 확률이 크므로 입주 시기를 노릴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내년 대구의 입주 물량은 폭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큰데요. 아마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전세를 맞춰야 하는데 전세가 또한 낮을 게 뻔하니 못 버티고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물건을 던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세가가 낮아서 갭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당연히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총 투자금 또한 많이 들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매매가 또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전세가가 받쳐줬다면 투자금 또한 적게 들어갈 거고 던지는 사람들 또한 없습니다. 또한 제가 강의에서도 설명했듯이 적당한 금액으로 적당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주 물량이 안정화되고 전세금을 회수한다면 그 또한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타이밍으로는 입주가 완료된 이후 1년, 2년 뒤에 상황을 보고 매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앞으로 2년간은 대구에 입주 물량이 많은 게 확정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가능성 또한 낮고 그로 인해 더 저렴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건 서대구 근처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구 내의 다른 아파트들도 살펴보면서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아파트는 없는지 살펴보는 거겠죠. 같은 가격이면 서대구 아파트보다 차라리 더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찾을 수 있고 비슷한 입지라면 더 저렴한 곳의 아파트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격주 업데이트 내용 첫 번째 편으로는 대구 아파트에 대한 제 생각과 서대구역 근처의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결론은 현재 가격이 충분히 저렴하지만 앞으로 2년간 대구의 상황이 안 좋을 예정이라서 꼭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 정도로 봐주시고 앞으로 아파트 투자 실력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